저는 친정아빠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엄마랑 언성 높여 다투는 모습도 자식들에게 많이 보여주셨고, 또 말투 자체가 약간 윽박지르는 느낌이라 밥은 먹었냐는 한마디도 저는 혼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괜히 쫄 때가 많았거든요. 아빠 생김새도 약간 조폭 같은 느낌이고, 워낙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살결도 까맣게 타고 머리도 항상 짧은 스포츠 머리라 남들이 보면 아마 조폭인 줄 알 거예요. 인상도 매서운 데다 말투까지 그러니 아빠 속내는 그게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런 아빠가 내심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희 남매에게 서운함을 느끼셨을 테고 그래서 애정 표현이랍시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한창 예민할 사춘기엔 그게 더 역효과라는 걸 세심하진 못한 아빠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고등학생 때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한순간에 집 분위기는 우울해졌죠. 그도 그럴 것이 아빠가 돈 사고를 쳐서 엄마가 수습하느라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일을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저희들의 바쁜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셨고요. 아빠만 아니었으면 아마 엄마도 저희 남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엄마는 그날도 새벽에 일을 나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한순간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빠는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매일 술을 드셨고 저랑 제 동생은 그런 아빠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있을 때 좀 다정하게 잘하지 하는 생각에 후회감에 괴로워하는 아빠한테 모질게 말도 하고 그랬었네요. 아빠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성격이 좀 누그러지신 듯도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걸걸한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저랑 제 동생은 성인 되자마자 각각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아빠랑 살기 싫어서요. 엄마도 없고 아빠는 싫고 어린 나이에 그때는 그냥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동생은 바로 군대에 가서 말뚝을 박았고 저는 집이랑 멀리 떨어진 어느 지방 전문대에서 치위생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기숙사 다니며 알바도 하고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는 1년에 2번 정도만 찾아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가 아빠라는 생각에 쉽게 용서도 되지 않았고 어린 마음에 아빠랑 연을 끊고 싶단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일 겪고 또 나이도 많이 드신 아빠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말투도 조금 누그러졌고 또 저희 남매한테도 미안하다면서 전에 없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나름 노력하는 아빠 덕분에 저희 남매도 조금씩 마음을 열며 전화 통화도 하고 전보다는 아빠를 자주 보긴 했지만 그래도 서먹한 사이인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나름 열심히 모은다고 모은 돈 5천만 원을 가져갔고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시댁이 주유소로 돈을 잘 버는 집이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저희 부부 신혼집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2억 5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보답 인사드린다고 여윳돈 끌어모아 시어머니 명품 가방도 사드리고 선물도 많이 해다 바쳤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친정엄마도 없이 자라서 뭘 배웠겠니?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기우는 결혼이지. 남들 보기에 창피해서 나는 결혼식 때 하객들도 많이 안 부를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참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성품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결혼 전부터 제게 상처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혼을 할 수 없었던 건 속도 위반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우직하고 따뜻한 사람이라 늘 제 편을 들어줬고 저는 남편 하나 믿고 결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어리기도 했었거든요. 어머님은 그렇게 툭하면 저를 구박하시며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고 눈을 흘기셨고
특히 돈 문제로 저를 너무나도 많이 서럽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사업을 도우며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가져오고 있었고, 저는 치과 다니며 2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남편의 반도 못 번다면서 무조건 애 낳기 직전까지 일하라고 윽박 지르셨어요. 진짜 너무 서러웠지만 어디다 말할 데도 없더라고요. 친정 엄마는 하늘에 계시지. 아빠랑은 이런 일로 고민 털어놓으며 울만한 사이도 안 되었고요. 남동생은 군대 일로 바쁘고 친구들한테도 말하기가 내 얼굴에 침 뱉기 같더군요. 시댁이랑은 게다가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그냥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 반합가나 다름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한테도 툭 하면 전화해서 잠깐 외출해서 은행 좀 갈 수 없냐, 어디다 돈 좀 보내라는 둥 자잘한 심부름을 하시질 않나, 퇴근하고 나면 신혼집으로 가지 말고 시댁으로 가서 밥 좀 해놓으라고 일을 시키셨어요. 물론 남편이 다 막아주긴 했지만 그런 점이 어머님 마음에 더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불여우라고 생각하셨는지 안 보이는 데서 더 음흉하게 괴롭히셨어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갑자기 제 소지품 검사를 좀 해야겠다면서 가방을 막 뒤져요. 그러면서 립스틱이 왜 저번 거랑 다르냐? 너 집에 몇 개나 있어? 너 된장년이? 게다가 임신도 한 애가 뱃속에 아이는 생각 안 하고 이런 화학물질을 막 바르는 거야? 네 친정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거 안 된다고 진작 알려주셨을 텐데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모르면 인터넷에서 좀 검색해서 알아보든 해. 라고 하시더군요. 그때가 저는 임신 8개월쯤이었고 어머님이랑도 반년 정도 매일같이 뵈니 저도 이골이 났어요. 그래서 나름 소심하게 반항하기도 하고 할 말도 어느 정도 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임신했을 때 이 정도 립스틱은 태아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대요. 스트레스가 제일 위험한 거라던데. 라고 하며 제가 어머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면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셨죠. 그렇게 저도 사람인지라 불쾌한 감정을 계속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름 반격을 해갔고 그런 시간들은 어머님이 저를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던 며느리. 그래도 뱃속에 아들 손자가 있다고 하니 신혼집도 해줬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마음에 안 차셨겠죠. 친정 엄마도 없는 만만한 집 딸인데 제가 그저 네네 죄송합니다 모두로 어머님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길 바라셨나 봐요. 그리고 제가 시댁의 재정적인 면을 노리고 남편에게 일부러 접근했다는 편견을 갖고 계세요. 제 입으로 제가 말하긴 쑥스럽지만 저는 대학 행사에서 메이퀸으로 뽑힐 정도로 나름 외모가 나쁘지 않고 학생 때야 돈도 없고 요령도 없어 너저분하게 다녔지만 돈 벌기 시작하면서 옷도 단정하게 잘 입고 그 나이대 정도로 꾸미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끔 서울 가면 명함도 2번 받은 적이 있고요. 남편도 솔직히 제 겉모습에 반해 먼저 저한테 번호를 물어본 거였어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건데 어머님은 제가 일부러 남편 근처로 가서 꼬셨다고 모든 게 계획된 만남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집안 사업을 같이 하는 거라서 솔직히 계속 시댁 근처에 살아야만 했고 저는 이런 시어머니에게 매 순간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견디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고 그렇게 산 거죠. 게다가 저는 나름 아빠한테 면역이 된 사람이라서 시어머니의 윽박지르는 목소리가 크게 타격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깡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렇게 임신 막달까지 어머님 말씀대로 직장 꿋꿋하게 다녔습니다. 약간 오기였던 것 같아요. 애기 낳고 나면 적어도 2년은 쉬어야 할 텐데 그동안 남편 돈으로 편하게 먹고 논다고 욕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일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3주로 계약했다고 하니 혀를 끌끌 차시며 남들은 친정엄마한테 가서 100일까지 받고 오던데 너는 그런 것도 없고 딱하다 참. 네가 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딱하다는 거야. 100일 편하게 친정 가서 있다 오면 좀 좋아? 라고 하시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친정엄마 안 계신 거 모르고 결혼시키셨냐고 나름 한마디 했을 텐데 아기 낳기 직전 만삭이라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그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제 가슴에 비수로 꽂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은 차갑게 하셔도 며느리라고 산후조리비를 대신 내주겠다 하시더군요. 제가 3주 계약했다니까 2주만 하라고 하시는 걸 남편이 초산인데 당연히 3주 꽉 채워 쉬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3주 조리비 그대로 내주셨습니다. 아니, 사실 조리비는 저희가 이미 냈기 때문에 어머님이 안 주셔도 되는데 굳이 주겠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남들한테 자랑하래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비 다 내줬다면서요. 사람들 앞에서도 만날 때마다 그 소리 하시더군요. 내가 우리 며느리 산후조리원비 3주치 다 내줬어. 이런 시어머니 또 있나? 친정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챙겨줘야지. 솔직히 안 챙겨주셔도 되니까 막말만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자연분만해서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가 속도 위반했다고 남사스럽다면서 제 뱃속의 아기한테 별 관심도 없더니 막상 태어난 아기가 너무 예쁘고 게다가 손자라고 하니 더 애정이 가셨나 봐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실에서 목 빼고 기다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신생아 면회 시간 매일같이 꽉 채워보시고는 그것도 아쉬워서 간호사한테 조금 더 보여달라고 조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다 우리 손자. 보니까 나를 닮았네. 저 눈 땡그란 것 좀 봐. 피부도 뽀얗고. 내가 하얀 편이잖아. 보니까 우리 손자가 나를 똑 닮았네. 그렇게 첫 손자 뽕에 차서 정신을 못 차리시더군요. 참고로 저도 하얗고 눈이 큽니다. 게다가 제 아들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랑 판박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다 제 남자 버전이라고 놀릴 정도인데 어머님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저희 친정아빠는 저 진통 올 때부터 사위한테 10분에 한 번씩 전화해서 걱정하시더니 결국 한달음에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아이 낳고 나면 그때 오셔도 늦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아빠처럼 무뚝뚝한 분이 딸이 아이 낳는다고 발을 동동 구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통하는 내내 아빠는 제 남편보다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 복도를 내내 종종 걸음으로 도시며 식은땀도 흘릴 정도로 제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아빠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고작 그 정도 가지고 슬퍼하냐며 사회 나가면 험한 일들 투성이라고 소리 지르시고 제 편은 하나도 안 들어주셨거든요. 제가 진통 10시간이 넘어가자 친정아빠는 제 담당이한테 찾아가서 그냥 수술시켜주면 안 되냐고 사정까지 하실 정도였다네요. 결국 12시간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고 시댁 식구들은 그 후에 모두 도착했다고 하네요. 저는 출산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수면 마취하고 처치를 받았고요. 눈 떠보니 친정아빠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니 아빠가 엉엉 우시며 이제 됐다고 제가 안 깨어나서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했다고 하시더군요. 아빠 우는 모습 엄마 돌아가시고 처음 봤어요.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병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생아실로 가서 아이부터 보고 있었고요.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쭉 제 곁에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제 병실로 올라왔고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기분 좋은 목소리로
사돈어른, 우리 손자 너무 잘생겼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보니까 친탁을 했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닮았는지 하시더군요. 친정아빠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내심 복잡 미묘한 표정이셨고요. 그런 표정으로 저 구석에 서서 조용하고 애틋하게 절 바라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으시고 내내 손자 얘기만 하셨습니다. 듣다 못한 남편이 이제 그만 가시라고 할 정도였고 아빠는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러더니 제 남편 불러서 한 소리 하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이 낳은 며느리 걱정은 조금도 안 하고 손자 얘기만 줄줄이 하고 있냐고요. 서로 체면이 있어서 아무 말 안 했지만 사돈으로서 너무 서운하다고 했고 남편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더군요. 그렇게 아빠는 그냥 댁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가시면서 1,000만 원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아빠한테 그런 거금 받아본 적이 없고 또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아빠한테 조금도 손 벌리지 않았었는데 이래저래 많이 놀랐던 출산이었습니다. 아이 낳고 자궁경부 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고생했어요. 후처치가 잘못되어서 자칫하면 나중에 부작용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남들보다 더딘 회복이었고 그래서 조리원 들어가서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병원에 있었고 아이 얼굴도 많이 못 봤어요. 저만큼 남편도 고생했고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손자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며 애달아 하셨고 마음 같아선 내내 신생아실에 붙어 계시고 싶었지만 주유소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랑 남편에게 돌아가면서 아이 사진 좀 많이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셨고 나름대로 들어드리려고는 했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후처치 때문에 너무 아프고 바빠서 어머님께 아이 사진을 잘 못 보내드렸어요. 첫 3일 정도는 잘 보내드렸지만 4일차부터는 제가 못 보냈습니다. 남편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제 수발 들어주느라 바빠서 시댁에 못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이틀 정도 안 보내는 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전화해서는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애 사진 안 보내니? 아까 신생아실 면회도 시간 안 맞아서 못 보고 돌아왔는데. 아, 병원 오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내가 너 보러 갔겠니? 우리 손자 보러 갔지. 아무튼 너 애 수유할 때 우리 손자 볼 거 아니야. 사진 찍은 거 어딨니? 내가 영상도 좀 남겨놓으랬지? 어머님, 저 너무 아파서 지금 수유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가져갈 여유도 안 되고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끊어라. 솔직히 말해서 제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시고 애 사진만 목 빠질 듯 기다리는 시어머니가 좀 징그럽게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5일차 되던 날 아침에 간호사가 걱정스런 얼굴로 직접 수유콜을 하러 제 방에 오시더라고요. 원래 전화로 하시거든요. 저기 산모님, 전화로 드릴 만한 얘기가 아니라 직접 왔어요. 사실 산모님 시어머니 분께서 지금 조리원에 계속 컴플레인을 걸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 저희 시어머니가요? 왜요? 그게 산모님 계약한 3주 조리비를 부분 환불받고 퇴소 조치 시켜달라는 요구가. 네? 어머님이 저더러 나가라고 한다고요? 네, 물론 규정상 그게 어렵고요. 저희 측 과실이 아니라 산모님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소하시는 경우는 일부 부분 차감해서 환불해드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산모님 의견이 아니니 여쭈으러 온 거예요. 네? 저 이제 겨우 애 낳은 지 5일 됐는데요? 알죠.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산모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시어머님 분께서 지금 거의 5분에 한 번씩 전화해서 산모님 퇴소를 요구하시는 바람에 업무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분하고도 상의를 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남편은 일이 있어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께 전화부터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조리원 퇴소시키라고 여기에 전화하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너 그러라고 조리원 비용 다 대준 줄 아니? 이게 어디서 시애미 말을 무시해. 너 편하게 처 자빠져 자기만 하면 다야. 시애미가 산후조리원 비용 대줬으면 우리 손자 사진이라도 제깍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아 말도 안 나오더군요. 뒤늦게 상황 파악한 남편이 본인 대신 어머니와 싸우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 언성 높여 통화했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눈물만 나오더군요. 그때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투박하지만 제 걱정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로 몸은 좀 어떻냐고 물어보시는 아빠의 전화에 저는 그만 엉엉 울어버렸죠. 아빠가 자초지종을 다급히 물어보셔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나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말해봤자 제 편 들어주지 않고 윽박만 지르는 아빠라 제 고민 같은 거 전혀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 얘기를 잠자코 들은 아빠가 사위 어딨냐고 당장 바꾸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제 전화를 건네받은 남편은 장인어른과의 통화가 길어질수록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라고요. 그렇게 통화를 끊은 남편이 아연실색하며 장인어른이 우리 이혼시킨다 하셔. 이거 어떡하지? 지금 바로 여기 건너오겠다 하시는데 우리 집 가서 다 뒤집어 엎으실 거래. 자기야, 미안한데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내가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장인어른 화가 풀리실 것 같아. 아니, 그게 무슨... 그렇게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조리원을 나섰고 그 후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전전긍긍하며 침대에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들어오시며 다 해결되셨나 봐요. 환불 요구 취소되셨어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렇게 불같으셔서 산모님 어떡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남편이 뒤늦게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제 방에 들어와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빠가 주유소를 그야말로 뒤집어 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이랑 저희 시댁은 2시간 반 거리인데 얼마나 분노에 질주를 하셨는지 1시간 40분 만에 도착하셔서는 산후조리원 3주치 비용인 4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던지시고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우리 딸 이혼시키겠다고 하셨다네요. 황급히 시어머니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맞서 싸웠지만 저희 친정아빠는 그 특유의 우락부락한 표정과 호랑이 같은 목소리로 누가 감히 우리 딸 산후조리 하는데 방을 빼라 말아요. 그깟 손자 사진 안 보내줬다고? 그냥 영원히 보지 마시오. 내 딸이 아파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로서 그건 영 걱정이 안 돼요? 그래도 내 딸이 한 선택이라 믿고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런 정신 나간 집안이랑은 더는 사돈 맺기 싫소. 내 딸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용서 안 하오. 하시며 당장 딸 이혼시킬 거라고. 그리고 손자도 당신께서 애지중지 키우겠다며 큰 소리를 치셨다네요. 시어머니는 놀라 자빠져서는 아니 며느리가 시애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버릇을 좀 잡으려고 라고 울먹거리며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도 그만 고정하시라 말리셨는데도 저희 친정아빠가 그야말로 주유소를 다 불태울 듯이 한바탕 난리를 치셨다고 해요. 게다가 손자를 안 보여주겠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거의 기절할 듯 안 된다고 애원하셨고 급기야 무릎까지 꿇으며 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빠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앞으로 며느리 잘해주라는 신신당부를 하시고 당신 딸이 속상하다는 말 듣는 즉시 데려올 거라고 신혼집 해준 거 필요 없고 친정아빠 집을 딸이랑 손자한테 넘겨줄 거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다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운 후 아빠는 사위에게 딸 잘 부탁한다고 한마디 하시며 돌아가셨댔어요. 듣는 순간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더군요. 아빠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애정 표현을 따스히 하신 적도 없고
제 편을 들어주신 적도 없으세요. 그런 아빠가 미워서 기대고 싶지도 않았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빠가 평생 그리 살아오던 성격과 말투를 한순간에 고치기가 쉽진 않으셨겠죠. 그리고 엄마가 죽은 게 아빠 때문이라는 죄책감은 자신이 제일 괴로워하며 느낄 것 같은데 저는 그저 원망할 줄만 알았지 아빠를 위로해줄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다른 면을 보지 못했고요. 아빠도 나름대로 손을 내밀어 저와 제 동생에게 용서를 시시때때로 비셨지만 저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했던 거고요. 아빠는 혼자 되신 이유로 주변에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으셨지만 저랑 제 동생한테 미안해서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살며 일만 하셨어요. 그게 자식에게 무뚝뚝한 아빠의 유일한 표현이었을 텐데 저는 그저 저만의 감정에 집중하느라 아빠의 다정함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아빠의 사랑을 깨닫고 몇십 년간 쌓아왔던 벽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드라마처럼 바로 저에게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처음 본다며 사돈한테 너무 놀라고 상처받았다는 볼멘 소리를 하셨지만 그 이후로 저에게 그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고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싫어할 만한 일은 먼저 안 하셨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랑도 외손주 데리고 간다는 핑계로 친정에 자주 가게 됐어요.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 같은 무서운 모습은 어딜 간 건지 제 아이한테 아주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다정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자식한테는 차마 못해줬던 것들을 손자한테는 마음껏 표현해 주시려는 뜻인지 아빠는 그렇게 제가 그리도 바랬던 모습으로 변해 계셨습니다. 지금 제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요. 따라서 이 일은 1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독립해 따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자연스레 저희도 지금 시댁이랑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전혀 없고요. 가끔 친정아빠 모시고 여행 여기저기 다니며 아무 걱정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조리원에서 있었던 일 생각만 하면 저는 아직도 가끔 눈물이 나요. 아빠 덕분에 행복해진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